이제 채미를 했기 때문에 왕의 몸이 불어나서 산란이 쫙 전개가 되고 있어요. 산란이 가고 벌들의 활력이 다시 붙었는데 다음 주쯤 되면 도토리가 꽃이 피게 되죠. 도토리가 꽃이 핍니다. 그러면 도토리는 이제 풍매화입니다. 그죠? 꿀이 나지 않는 우리가 우리 옥수수나 도토리 같은 거는 전부 풍매화입니다. 꽃에서 꿀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나지 않는데 화분이 많이 들어와요. 화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화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은 뭐냐면은 물론 벌도 중요하겠지만 벌집 내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벌들이 지금 산란을 많이 해가지고 어린 충이 많잖아요. 충이 많으면 벌들은 이 충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화분 수집에 벌들이 우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분이 꼭 필요하니까 화분 수집이 우선하게 됩니다. 물론 꿀도 들어오겠지만 지금 벚꽃이 지고 나면 물론 단풍나무가 피면 단풍나무에서 꿀이 좀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채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되지 않고 벌들은 화분을 많이 수집해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화분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채분기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들이 갑자기 문 앞에 채분기가 달려 있으면 벌들이 이색이 지니까 드나드는데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채분기를 미리 달아 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벌들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화분을 밑에 떨어뜨리게 되죠. 지금은 이걸 내리지 않고 열어놓는 상태에서 벌들이 문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놔둡니다. 그죠? 이렇게 놔두면 벌들은 이색이 지지만 자기 다니던 대로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질이 들게 됩니다. 색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통로에 벌들이 익숙해지죠. 그다음에 다음 주에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밑에 화분을 받치는 판을 대주고 이걸 내리게 되면 벌들이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화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죠?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화분을 채취할 때는 아침 일찍 채분기를 이걸 내리잖아요. 그죠? 내리고 나서 한 12시나 1시쯤 되면 이걸 걷어줘야 돼요. 되게 보면 화분이 오전에 많이 나고 오후에는 많이 안 나는데 하루 종일 화분을 많이 받겠다고 이걸 내려버리면은 열이 갇히게 돼요. 낮 기온이 높게 되고 벌들이 이제 방황하고 아주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12시나 1시쯤 되면 이걸 다시 올리고 채분기를 걷고 이것은 되도록이면 건조기에다 빨리 건조를 시켜야 돼요. 잘 마르지 않으면은 곰팡이가 나있죠. 화분이. 그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우리가 이 채분기에 화분에 물이 들어가니까 비 오는 날은 내리시면 안 되고요. 약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도토리 화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화분을 받게 되는데 도토리 화분은 이제 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 남자들 전립선 비대증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화분은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분들은 우리가 벌의 먹이로 쓰는 화분들은 그 안에 황사가 섞여서 먹으면 어적거려요. 그죠? 어적거리는데 우리 국내 화분은 참 품질이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작년에 화분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러면 그 화분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인체에 엄청나게 좋다는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분은 우리말로 화분이고 영어로는 폴린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스태미너입니다. 우리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면 스태미너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스페인 사람들은 그 운동선수들은 화분을 장복으로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영양이 좋고 엄청난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봄에 벌을 키울 때는 화분을 중국 화분을 수입에다가 우리가 효모나 대두분을 섞어서 벌에게 인공적으로 화분을 공급해서 벌을 일찍 양성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벚꿀을 채밀할 수 있는 것도 조기에 벌을 육성해서 키웠기 때문에 벚꿀을 채밀할 수 있는 벌을 만들었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같으면은 지금 현재 상태의 벌이 아카시아 때 벌에 그때 가서 벌이 이 상태가 됩니다. 자연 상태로 내버려 뒀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조기에 벌을 키워서 벚꿀도 채밀할 수 있고 또 아카시아 꿀 때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벌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은 매주마다 그 관리 방법이 틀리고 기후에 따라 틀리고 유밀 상태에 따라 틀리니까 매주마다 그 우리가 자연이 돌아 회전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벌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지, 우리가 소나 개나 닭 키우듯이 사료를 주고 정체량에 비해서 뭐 단백질 공급을 얼마나 해준 이런 식으로는 벌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1년 동안 교육을 쭉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매주마다 관리 방법이 틀리고 그 벌을 다루는 방법이 틀리고 기후에 따라서 틀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되도록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꼭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벌의 변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것을 기록을 해뒀다가 여러분들이 다음에 벌을 하실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중에 의심 나거나 또 다른 색다른 면이 있고 또 그 뭡니까 책에 봤을 때 의심 나는 점 이런 점들은 저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정확한 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은 그동안 벌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맡길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올라가셔서 가지고 체분기를 달아야 됩니다. 달아가지고 예행을 다르는데 체분기를 달 때는 한 줄에 전체를 다 같이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빼먹는 게 있으면은 벌이 빼먹는 대로 벌이 몰려갑니다. 예, 몰려가 한 줄이면 한 줄 전체를 다 다시고 한 사람이 벌 한 통씩을 매금을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소비를 한번 들여다보고 뭔지 몰라도 형태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래층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 그 실력이 안 되니까 위층만 보시는데 위층에 보시면 전번에 채밀을 했기 때문에 그 채밀장에 상당한 꿀이 들어와 있어요. 꿀이 들어와 있는데 가운데는 우리가 출봉판을 넣었거든요. 출봉판에 산란이 잘 전개가 돼가지고 저절부분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양가짝의 꿀장도 벌이 쳐 올리면서 산란을 하거든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들여다보세요. 소비를 들고 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좀 이해가 가는데 만날 와서 옆에 와서 그냥 이렇게 뒷그리고 가시다 보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개포를 열 때 있지 않습니까? 개포를 열 때 우리가 개포 위에다 연기를 먼저 품으세요. 그럼 벌이 아래로 쳐지잖아요. 쳐지고 난데 개포를 열면서 연기를 피우시고 또 소비를 첫 장서부터 빼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저기 우리가 이제 봉소리 있죠. 봉소를 가지고 이렇게 제치세요. 제치면 소비가 밀려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나가면 이중일이 안 되죠. 첫 장서부터 보면 그죠? 이렇게 들여다보고 붙이고 그다음 보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에서 보통 보면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 제일 바깥에 있는 장부터 보가지고 가다 보면은 대충 보면은 소비가 이쪽으로 다 오고 난 다음에 원위에서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봉솔로 이렇게 밀고 소비 한 장 간격 이상을 벌려놓고 첫 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장은 붙여 나가면 되죠. 그렇게 일을 수월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 보시고 대충 보면 지금 왕이 전부 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예. 위에 올라와서 지금 산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왕을 보시고 싶으면은 우리가 꿀이 들어있는 장 있잖아요. 그거에는 왕이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출방하는 장 있잖아요. 새끼가 태어나오면서 그냥 가벼운 소비해 보면 거기서 왕이 산란을 하고 있고 또 꿀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꿀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벌들이 쫙 밀어 올라가서 알자리를 잡아놓은 장이 있어요. 그 장에는 왕이 붙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벌을 한번 직접 내감하시고 보시되 우리가 소비를 들 때 이렇게 들잖아요. 들고 놓을 때 손가락에 이렇게 끼인 것을 그냥 놓으시면 손가락을 잡아 빼느라고 소비가 탁탁 울려 놓죠. 그럼 벌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잡으시고 두 손을 이렇게 잡아서 살포시 놓되 그 다음 소비를 놓을 때는 갖다 붙일 때 사이에 벌이 눌려주고 끼어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한쪽을 먼저 붙이고 한쪽을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한쪽에 벌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서 벌이 끼어 죽지 않게끔 하고 이쪽 소비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소비를 갖다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한쪽 면 먼저 하고 한쪽 면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붙이시면 벌이 눌려 죽지 않고 벌을 조용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벌을 볼 때 면포를 쓰지 않고 보고 여러분 완전 부정을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왜 강사는 면포를 쓰지 않고 벌을 봐도 괜찮은데 왜 우리가 보면은 벌이 사나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을 다루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약을 발라가지고 벌이 안 덤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벌의 습성에 맞춰서 조용히 다루면은 벌이 솟구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연기를 안에다 너무 많이 품어가지고 벌이 이렇게 풍겨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 상단이잖아요. 상단에만 연기를 살짝 품어서 또 가르쳐 놓고는 벌을 보시면은 순리적으로 본데 계속 연기를 품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벌을 가라앉만 연기를 품고 벌을 가라앉혀 놓고 그다음에 충분히 보시면은 벌들이 솟구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상통은 위에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일벌들이 보면 어린 벌들이 전부 올라와 있어요. 벌이 대체로 순한데 아래층에는 역봉이 있어요. 벌들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층은 이 역봉들이 주로 아래층에 있고 위에는 육아를 하기 위해서 어린 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린 벌들은 비행력이 얕고 또 적개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하니까 차분히 가서 한 사람 앞에 한 통씩만 보세요. 보시고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1년에 몇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화분 채취하기 이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지금 벚꽃이 다 졌잖아요. 근데 지금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은 지금 벚꽃이 산 꼭대기 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론을 택할 때 이런 야지 낮은 큰 산을 끼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꽃 피는 기간이 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분은 1년에 몇 번 채취하는 이 지역에는 참나무는 대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참나무 화분은 채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아카시아 꿀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달의 나무 있잖아요. 달의 나무에서 화분을 많이 채취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큰 산이 없으니까 달에가 없죠. 그리고 화분을 채취할 때는 화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꿀이 날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꿀을 머금고 배가 불러서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죠? 꿀 날 때는 채분기를 달면은 더 큰 손해가 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벚꿀 나올 때는 벚꽃에서 화분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꿀을 머금고 들어오는데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자면 벌들이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꿀 들어올 때는 채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예, 또 질문 받을게요. 예. 벌은 분봉을 하면은 분봉을 하는 만큼 손해다. 왜냐하면 한 통의 벌을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벌들이 채밀군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근데 육아군은 새끼를 키우는 벌통은 모든 힘이 새끼 키우는 대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벌들은 채밀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부 상인들은 벌들이 꿀을 많이 모으는 품종이 따로 있다 해가지고 왕을 고가에 팔잖아요. 근데 꿀을 모으는 것은 벌들은 다 꿀을 모으기 위해서 다 각자 노력을 다 합니다. 어느 품종이든지. 근데 꿀을 모으는 것은 벌통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꿀을 저밀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꿀을 많이 모으냐 못 모으냐 그게 달려 있는 거지. 예. 벌 품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벌통 내부 구조를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를 해나가잖아요. 해나가면서 우리가 분봉을 시키지 않고 벌을 많이 한 통에다 수용하고 또 역봉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통당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꿀은 에너지 역할만 한다. 에너지 역할만 하지만 벌의 몸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화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지대에는 여름에 화분이 고갈되잖아요. 나무들이 이제 단순하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화분을 주지 않으면 벌을 정식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고 해도 벌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다. 벌은 우리가 보면은 영양을 저장할 수 있는 간이 없기 때문에 먹이가 떨어지면 바로 벌들이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벌들에게 항상 먹이거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꿀을 미리 채미를 해가지고 우리가 빈방을 만들어 놓으면 태아가 나오는 새끼가 꿀을 먹어야 되고 벌들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채미를 지금쯤 해버리면 먹이가 없으니까 설탕을 다시 먹여야 된다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채미를 땡겨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